요거는 한 6,700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제가 글을 쓰면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읽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시니어 조선이라고 조선일보사의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페파입니다. 온라인 페파. 거기에 제가 글을 수시로 쓰고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지가. 그래서 저한테 한 코너를 내줘가지고 제가 김신묵의 역사탐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시니어 조선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 또 이거는 야외 현장에 답사 다니면서 스님들의 뭐 사리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책도 제가 2018년도에 국보에 관해서 책을 썼고요. 2023년도에는 조선의 5대 궁궐을 해서 두 권으로 한 세트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제가 궁궐 해설사인 줄 알고 자꾸 해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해설사가 아니고 오히려 해설사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도 또 완전히 부탁을 해서 6월 달에도 또 해설 지원을 나갑니다. 꼭 지금 필요한 데는 제가 그 각각 그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저를 초대하면은 기꺼이 제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답사도 많이 다니는데 이번에 이번 4월 달에 저희 후지산을 갔다 왔는데 나라시 이제 일본에 있는 나라현 그 국립박물관에서 초국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러 또 갑니다. 다음 주에 지금 33명이 모여가지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올 9월에는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15박 16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이제 아직 설계가 안 끝났는데 저 정도 되면 한 800~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 오늘 주제는 진시황하고 초안지 얘기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답사 모임이 도대체 무슨 어떤 이 내용들을 터치하고 다니는지 물론 뭐 불국사, 다볼탑, 석가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선왕릉 이런 얘기도 하고 한양 성곽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고 무거운 큰 주제도 하지만 작은 주제 몇 가지를 제가 재미삼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진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BC 아시죠? 연도 표시할 때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반대는 AD죠. 안노 도미니 주님 오신 해입니다. 요거는 영어고 요거는 라틴어예요. 그럼 왜 이거는 애프터 크라이스트라고 안 하고 안노 도미니라고 했느냐? 요 당시에 세계 고고학계가 전부 라틴어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AD를 정했는데 영어로 하면 year old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지금 이걸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 위주의 포커스에서 쓰는 연도 개념이에요. 그럼 전 세계가 기독교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발이 있는 거예요. 반발. 왜 주님 오시고 그 전후로 이 세계사를 정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는 거죠. 서기 몇 년? 서기 2025년 금년이 그게 주님 오신 지 2025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서기는 서력기원의 준말입니다. 서력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 서력이 기원은 주님이 오신 해다. 혹시 불기는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서기는 서력기원의 약자인데 불기는 불력기원일까요? 불기는 불멸기원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그래서 올해가 불기 2569년인데 그 말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69년이라는 말입니다. 불멸기원. 불기는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80세를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80년을 더 뒤로 가야 돼요. 부처님 태어나시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지금은 이걸 안 쓰는 경향이 있다. 뭐를 쓰느냐. CE. 그 다음에 CE가 오기 전 BCE를 씁니다. CE는 Common Era. 안노 도미니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BCE는 Before CE죠. CE 전. 그럼 CE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흔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칭하는 에라 시대. CE 약간 생뚱맞은데 이게 영국 BBC에서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거부감을 보이는 문화권에서 BCA들을 쓰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찾게 됐느냐. 박물관에 갔는데 무령왕이 생애와 엽적, 백제 무령왕 있죠. 무령왕이 언제 BC 462에서 523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CE 이렇게 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CE 이제 BC라는 말 안 씁니다.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 BC라는 말을 변기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답사 모임에서는 공유하고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진지한데 에피소드 2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차 뒤에 이런 거 붙이죠.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영어로 Baby on board. 원래 Baby in car 그래야 되는데 on board예요. 더 웃기는 것도 있죠.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이런 거. 이거 왜 붙일까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왜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구해주세요. 응? 먼저 구해달라. 먼저 구해달라. 대개는 2차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뒤에서 2차에 험하게 하지 마시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구해달라는 그나마 그래도 퀄리티가 딱 올라갑니다. 이 스티커를 쓰기 시작한 유래가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것을 구급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에 부부가 다 깨어났어요. 막 축하한다 그랬는데 부부가 우리 아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차에 아기가 있었는데 차가 구겨지면서 아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른들만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폐차장으로 쫓아갔어. 그 차를 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애가 있다는 표시를 하자. 그래서 베이비 언보드 이 차 안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기가 안 보이면 찾아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 유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섬찟한 얘기죠. 실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3 조금 더 쉬운 얘기 하겠습니다. 한강이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요 안으로 흐르는 내는 탄천입니다. 그죠? 다 아실 거예요. 탄천. 성남 쪽으로 가는. 탄천을 요 냇물의 이름이 탄천인데 그 검색을 해보면 탄천은 우리말로 순내, 숫이죠. 탄이. 순내인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흘러가고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그 저기를 보면 조선의 남이장군의 후손이 여기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탄수야. 그래서 숫골이라 그랬다. 또는 이쪽에 백제가 시작된 곳이라 온조의 부하들이 거기서 군대가 야영하면서 뭐 밥을 좀 먹고 해서 숯을 많이 써서 또 탄천이라고 했다. 이런 역사적인 유래가 나옵니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이 유명한 삼천갑자 동방삭이야. 동방삭은 사실은 중국에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데 우리나라가 끌어다가 갑자기 얘가 삼천갑자가 됐어요. 어떻게 삼천갑자가 됐느냐? 전설이니까 자기가 저승사자가 데려가서 저승문턱에 갔는데 마침 옆나라에 깜빡 졸고 있더랍니다.
얼른 자기 이름을 보니까 30살에 죽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를 딱 거스니까 3천이 됐죠. 30이. 그리고 시침이 쭉 뛰고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너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왔네? 그리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얘는 내가 몇 살에 죽는지 3,000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 갑자는 원래 갑자가 60년이거든요. 한 바퀴 돌면은 그래서 환갑이라고 그러는 건데 회갑 한 바퀴 돌았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3천을 60년을 3,000번 한다는 뜻인데 이거 과장법이고 그냥 3,000년으로 간략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아. 그때부터는 아무 짓을 해도 안 죽어. 뛰어내려도 안 죽고 바퀴 밑에 들어가도 안 죽고 뭐 했는데 3,000년이 다가왔어. 그래도 또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래서 모습을 바꾸고 도망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 저승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이거 한 놈이 끝내 안 오네. 가서 잡아오느라. 근데 변장을 하고 다니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어떻게 했다? 다닐만한 길목에 앉아서 맨물에다가 숯을 물에 빨고 있는 거야. 숯을. 동방사이가 지나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숯이 너무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고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0년을 살아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체가 뽀록이 났다. 그래서 잡혀갔다. 그래서 그 천이 탄천입니다. 동방사기 잡으려고 숯을 빨았다. 전설이니까 따지지는 마시고 실제 탄천에 가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서 설명이 돼 있어요. 탄천의 유래 그래가지고 저희 답사 보면서 이런 것도 보러 다닙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더 아주 가벼운 거 화장실 얘기하겠습니다. 대개 여자 화장실 오른쪽이고 남자 화장실 왼쪽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도 들어가면 남자 왼쪽 여자 오른쪽입니다. 여기 화장실 왜? right 오른쪽 항상 여자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박수 한번 치십시오. 항상 여자가 옳기 때문에 여자가 right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가끔 남자가 오른쪽에 있는 철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원래 여자가 오른쪽에 근데 대개 실제로 여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4가지 에피소드를 했지만 내문답에서는 이런 역사, 사건, 인물, 문학 뭐 이렇게 망라해서 다루지만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벌금도 안 나오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우리 삶이 재밌습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반짝거립니다.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모임, 물론 일제 학술이나 학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 주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면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도 돌아서면 남는 게 있고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제가 선정한 진시황 얘기 그리고 이어서 초한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은 다 잘 아시죠? 그냥 이름은 우선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시황은 시황제라고 합니다. 즉 진시황은 황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진시황 이전에는 황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은 진나라에 시작한 뭐를? 황제를. 그래서 진나라에서 황제를 시작한 사람 진시황입니다. 그리고 시황제죠. 진시황을 만나려면 이게 중국인데 중부 지방의 서안, 시안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시안. 이 서안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서안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중국 역사를 3분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황하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래서 그때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다가 삼황오제 8명의 임금, 황이 셋이고 제가 5, 8의 임금이 다스린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하상주,
또는 하은주,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라는 거의 전설에 가깝고 상나라도 전설 아니냐 싶었는데 갑골문자, 거북이 늑짝에다가 쓴 글자가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에요. 주왕의 애처, 달기, 세상 없는 요부, 달기로 인해서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주나라가 그때까지 안 했던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왕이 각 지방의 작은 왕들에게 떼어주고 운영하는 봉건제를 실시하는데 그 뒤에 이 주나라가 그 봉건제를 하는 나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이 약해지면 지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란한 시대가 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 시대가 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이기는 놈이 먹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그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는데 춘추의 시대에는 5개 정도의 아주 힘센 장수들, 또 전국 시대에는 7개의 큰 나라들이 생겼는데 그 나라가 진, 연, 조제, 위, 한, 초나라. 요 7개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요 진나라의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대략 인류 역사상 요때 석가모니가 나오죠. 요 시대쯤에. 요 시대의 공자가 조금 후배입니다. 석가모니보다.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해서 진시황이 나오는데 금방 망해요. 3대 황제에서 망해. 사실은 2대에서 망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망하자 7개 나라를 통합을 했더니 진나라가 망하니까 그 6개 나라 중에서 한나라와 초나라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서 두 나라가 싸운 게 초한전입니다. 이게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놀이판으로 만든 게 장기판입니다. 장기판이 그래서 초나라 한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이겨. 초한전에서 한나라가 이겨. 그래서 한무제가 실크로드를 만듭니다.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이때 생겼고 중간에 왕망이라는 자가 신나라를 잠깐 만들었지만 다시 망하고 한나라가 이어져서 이 나라 이전을 전한, 이 나라 이후를 후한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후한 들어와서는 왕권이 약해져서 환관들이 다 주름 잡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십상시 10명의 황관이 주름을 잡았던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가 여기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싸우고 조조 나오고 송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 한나라 때부터 중국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족이에요.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삼국지를 거쳐가지고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나라가 되고 당나라,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중국 근대사까지 넘어오는데 쭉 올라가서 요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마지막에 7나라, 그래도 좀 힘 좀 쓰는 나라가 남았는데 그 7나라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는, 그래서 진시황이 나타나는 과정이 어느 때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도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시안에 가면 섬서성, 중국말로 샨시성의 성도죠. 성도. 그 중국은 이제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장안이라고 하는데 시안이 나중에 장안이 됐죠. 당나라 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현재 시진핑 주석도 시안 사람이라고 하고 3000년 중국 역사 중에서 13개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정했을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가장 컸을 때는 당나라 수도, 그때는 장안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미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고 이게 성곽 위에예요. 성곽 위에가 이렇게 넓어. 이거 차가 다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황제는 그 7나라가 아직 힘을 합치기 전에 그래도 진나라의 장양왕이 아버지죠. 진시황의 아버지가
그래도 조나라가 그때 당시 조금 힘이 셌어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조나라에 볼모로가 있습니다. 볼모. 좌표가 있는 거예요. 인질로. 근데 그때 아주 상권을 쥐고 있던 여불위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장양왕의 미래를 보고 자기 포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애첩을 상납을 합니다. 애첩을. 근데 일설에 그 애첩이 이미 임신 상태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진시황인데, 그러니까 진시황은 아버지 장양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불이가 임신을 시켜서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설이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놓고 여불이는 이 장양왕을 미는 거예요. 장양왕이 진나라 돌아가서 왕이 되면 자기는 대박이 나는 거죠. 계속 밀어줍니다. 자기 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장양왕이 돌아가서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는 어린 13살짜리 진시황이 올라갑니다. 다시 왕이 되는데 그때는 이 밀어준 여불위가 승상,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불위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랬는데 또 하나 문제는 모친, 장량왕의 부인이죠. 진시황의 모친 조태후와 여불위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몰래. 근데 여불위가 생각을 해보니까 황후가 이제 모후죠. 모후. 진시황이 왕이 됐으니까 모후와 자기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은신이 어렵겠다 해서 새로운 남자를 모후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 남자가 노예. 얼마나 건장하고 남성미가 넘치는지. 일설에 의하면 거시기가 너무 커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인데다 다 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모 해피데이. 매일이 좋은 거예요. 노예하고 아들도 2명 낳았어. 그러니까 이 노예가 간이 붓기 시작을 해요. 모후가 내 거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이 어린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까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 여불이를 시켜서 제압을 해서 노예를 죽여버리고 어머니, 그 자기 엄마하고 사이에 난 자기 엄마 정부를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정부 사이에서 난 아들들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신하들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위패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불이 네가 이 모든 것을 꾸몄지. 자결해라. 자기 생분지도 모르는데 여불이는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모든 권한이 진시황의 손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7개 나라 중에서 진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 다 동쪽에 있습니다. 진나라가 제일 서쪽에 있었거든요. 동진을 하는 겁니다. 동진. 역사상 위대한 동진이 2번 있었죠. 알렉산더의 동진. 진시황도 동진을 하는 거예요. 39에 결국 이 7나라를 다 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진나라가 순서는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제나라 순서로 해서 다 먹어서 이제 한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까지 왕이라면 나는 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 높은 칭호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설에 나오는 삼황오제의 황을 따고 제를 따서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가 됐으니 처음이니까 시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로 대가 이어질 텐데 2대, 3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2세, 3세로 불러라. 그래서 서양에서도 말하는 2세, 3세가 이때 시작이라는 설이 있어요. 진시황이 시작했다. 물론 그 뒤에 4년 만에 멸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진시황이 폭군이긴 한데 대단한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그 7나라가 각각 말도 틀려, 글도 틀려, 도량형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게, 척, 길이, 단위가 다 틀린 거예요. 교통수단 다 틀려.
도로통이랍니다. 마차 바퀴통이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통일국가로서 대단한 거예요. 화폐 하나로 통일해. 그래서 어마어마한 통일국가를 일으켰지만 그 유명한 아방궁 건설과 만리장성 건설이라는 거대한 통합공사로 국력을 소진하고, 그 다음에 학자들을 구박한 분서갱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다 태워버리고, 분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학자들은 다 내장을 해서 땅에 묻어버리죠. 갱유. 그래서 합쳐서 분서갱유를 했고, 법을 너무 엄하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 중에 죄인이 하나 생기면 그 가족은 다 죄인이야. 마을에 죄를 지은 집안이 생기면 마을은 다 죄인. 죄인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막 다 도망가. 민심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룰 게 없다 하는데 마지막 못 이루는 게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로약을 바쳐라. 그게 수은이었다. 수은. 그게 수은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서복이라는 자가 소문에 들으니까 동래산에 가면 불로초가 있답니다. 동남 동녀 500명씩을 싣고 금은보와 자금을 잔뜩 받아서 가면서 내가 미쳤냐 돌아오겠냐 그러고 떠난 겁니다. 이 사람이 서귀포 들렸다 해서 서귀포에 가면 서복이가 왔다 갔다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보고 여기는 조금 부적합해서 더 내려가서 오키나와에 자리 잡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로장생 약을 만들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그 밑에 나쁜 놈들이 있죠. 전국을 5차례가 돌았어요. 진시황이. 근데 승상, 총리죠. 총리, 이사, 환관, 조고 이렇게 두 놈이 다 아주 진시황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는데 떠날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유서를 써서 장남을 갖다 줘라. 장남을. 내 옥새를 장남한테 인수받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사고 조고가 장남한테 갔다가 자기들도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막내를 왕에 올리고 장남한테 가는 편지는 다시 바꿔 써서 너는 자결해라 이렇게 편지가 갑니다. 그 장남을 자결시키고 막내가 2세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걸 숨기려고 시신은 계속 썩어가니까 그 시신 마차에다가 생선을 잔뜩 싣고 이거 생선 비린내다 속임해서 그렇게 내려갔대요. 벌써 30분이 됐다고 저는. 그래서 그 조고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그 2세 황제를 올렸잖아요. 2세 황제도 어느 날 사슴을 갖다 바치면서 말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게 사슴이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놈은 잡아다가 다 죽이면 돼요. 그리고 사슴이 이쁩니다. 그러면 그놈을 살려주고. 그래서 지록위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슴인데 말이라고 그런다. 이게 조고가 한 얘기죠. 근데 진나라는 결국 2세가 3세로 3세는 올라가 이어지긴 했는데 왜 죽었냐? 그때부터 이미 진나라는 핵이 무너지고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통합됐던 6개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데 초나라와 한나라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이 조고가 결국은 자기들 또 자기 신상을 살피려고 2세를 죽이고 3세를 올렸거든요. 근데 3세가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데 유방이 먼저 들어와. 그래서 3세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항우가 뒤쫓아와서 결국 3세까지 죽여버려가지고 진나라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아방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시황릉은 현재 중국에 있죠. 있는데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궁을 짓고 우리가 그 안에 산 사람을 묻는 데는 건 2가지가 있는데 그냥 같이 묻어서 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하 궁궐을 짓고 집어넣으면 거기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넣어줘 계속. 그러나
활동 방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로 죽이진 않지. 그랬는데 항우가 들어가서 여기를 부져요. 부졌더니 가장 이쁜 여자가 있어. 항우가 낚아채 데려가. 그게 우민입니다. 우민. 그 초안전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우와 유방이 일어나는데 항우가 원래 더 큰 장수였고 유방은 그 밑에 분대장급이었지만 나중에는 유방이 잘 도망다니면서 커가지고 항우와 맞대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항우는 또 약속을 지킨다고 계속 유방을 살려주고 부모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방은 약속을 어기고 쫓아가서 최후의 결전을 해서 항우를 이기는데 마지막이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항우가 고립되어 있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요. 항우가 초나라거든요.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건 뭐냐, 전장에서 집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병사들이 고향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도 막 탈령을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민하고 이별을 합니다. 항우가 우리 이별하자. 그래서 항우가 시 한 수를 읊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역발산 기계세의 기세로 내가 세상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너하고 술잔을 놓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우민아 어쩌면 좋으냐 하고 통탄을 하는 겁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별을 만든 극이 패왕별이라는 중국에서 유명한 경극입니다. 경극.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우민이 답가를 올리죠. 답가를 쫙 올리고 이 천척 우민이 더 이상 연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서 몸을 피하소서 그러고 칼을 물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는 우민을 끌어안고 울다가 마지막 전장으로 달려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그 경극. 패왕별이가 자기를 스스로 패왕이라 그랬거든요. 항우가 I am 패왕. 그래서 별희 우민하고 헤어지는 그런 게 패왕별입니다. 항우의 마지막도 사실은 그 마지막 그 강을 건너가면 자기가 본 고향이에요. 그럼 건너가서 다시 또 시간을 벌어서 미래를 기약해도 되는데 항우는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 28명이 마지막 남았는데 이 28명을 잡으려고 수천 명이 덤비는 거예요. 한 나라 그 유방의 두 아들이. 왜냐하면은 항우의 목에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이거 빠져나가는데 딱 2명 죽고 다 살아나. 26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다 죽였겠어.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말도 그 뱃사공한테 주고 뱃사공의 배를 타라. 강을 넘겨주겠다.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26명 남은데 또 다시 달려드는 거예요. 그 유방의 두 아들이. 근데 자기가 부하를 데리고 있던 놈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기한테 공격해오는 놈을 봤어. 그러니까 누구야? 너는 내 목을 가져가거라. 그러면 네가 가장 큰 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는 끝이 났고 31세로. 근데 이제 목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사지니까 4등분해서 5명이 가져간 거예요. 몸을. 가져간 놈들은 다 후 일종 지역의 지방 왕에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마지막에 초한전은 한나라 유방한테 비참하게 지면서 진나라의 지는 한나라가 이어갔다는 유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서안의 성곽입니다. 가장 큰 문이고요. 진시 황릉에 뭐가 있죠? 황릉은 발굴 안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 대신 병마 용갱이 발견됐죠. 1974년에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보고 여기 갔다고 진시황릉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황릉에서 1.5km 떨어진 병마 용갱, 병사와 말이 있는, 용은 뭐냐면 인형, 허수아비 뭐 그런 뜻이거든요. 갱은 땅을 판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개가 지금까지 발견됐습니다. 용갱이. 그래서 1번은 모병, 제일 큽니다. 2번은 조금 다기는 뭐 전차 막 이런 거, 포병, 3번은 지휘소, 이렇게 해서 3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처음에 여기 여는 순간 저 용갱에 있는 저희 토용들이, 흙으로 빚은 토용들이 다 컬러였대요. 공기에 닿는 순간 확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진시황릉도 지금 그냥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라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일부. 올 칼라 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세, 다양한 표정 다 있죠. 마차 끄는 그대로 전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서진했거든요. 서진. 하나도 같은 표정이 없다. 그러니. 그래서 조금 뭐 시간 때문에 서둘렀지만 저희 그 내문답에서 다루는 에피소드 4개, 그다음에 진시황 얘기, 그다음에 진시황에 이어서 천하를 다시 다툰 초나라 한나라 얘기, 항우와 이방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